가르치지 못한 죄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배제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 제1고를 찾아서 직접 사과합니다. 자, 신효섭 위원님, 오늘 학생들이 배제고 학생들이 광주를 가던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오후 3시입니다. 배제고 야구 선수들, 지도자, 학부모, 교직원이 80여 명이 사과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제 광주를 찾습니다. 광주 제1고가 지난달 30일에 이제 배제고에서 사과 방문 의사를 밝히니까 광주 제1고가 당시에는 이제 뭐 시험 일정도 있고 그래서 조금 보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규현 광주1고 교장이 이제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배제고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어 한다고 느껴져서 사과 방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번 화해를 계기로 학생들이 새롭게 출발하기 바란다. 이런 이제 그 수용하는 뜻을 밝혔고요. 네. 그 배제고 학생들은 광주 제1고를 방문을 해서 이제 그 경위,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경위 설명하고 공식 사과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이제 참배를 하는 그런 일정도 있고요. 예. 여기에는 이제 서울시 교육감, 그다음에 전남 광주 교육감도 역시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그 분쟁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배제고의 학생, 그다음에 광주 제1고의 학생들은 화해하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통합을 모색하는 그런 행보를 오늘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치훈 대변인님, 오늘의 만남이 조금 화해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기를 바라는데 이런 걸 의견을 내는 것조차도 광주1고 학생들에게 저는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가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왜 자꾸 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탱크데이가 다른 의견입니까? 탱크데이가 표현의 자유가 허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광주1고 학생들의 이런 입장도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니까 이거를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저는 우리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사실 이런 사태가 나도록 방관하고 만들어 놓은 게 이 어른들인데 예. 어른들이 이 사건이 터지고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상처가 보듬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야 이게 뭔 상처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저는 오늘 오히려 광주1고 학생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사건을 전후로 해서 참 성숙하지 못한 어른스럽지 못한 참 미안한 모습들을 좀 보여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슈가 터졌을 때 너무 과한 거 아니라고 저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가 광주1고 학생들이 입장 나오기 전까지는 난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광주1고 학생들이 오히려 오늘 그 배제고 학생들과의 일정을 소화한 이후에 어른들이 참 부끄러워지는 참 성숙한 입장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평해도 저는 너무 늦지 않다. 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배제고 학생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 이후 상황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인데요. 배제고 동창 회장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광주 제1고 학생 선수와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후배들은 아직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한 번의 경험이 평생의 교훈이 되어 더 성숙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거듭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중징 6개월이 좀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징계는 저희가 이제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선배로서 동창회 이제 회장으로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서 그런 심정으로 온 겁니다. 네,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두고 너무 과한 징계다. 그리고 너무 빠른 징계가 이뤄졌다. 소명도 들어보지 않고 너무 빠른 징계가 이뤄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신효섭 위원님, 규정에도 없는 징계를 준 것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실제로 제기가 됐더라고요.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그 규정에 따라서 이 징계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대회 중 발생한 질서문란 행위 이거를 근거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협회 측에서. 그런데 이걸 보면은요, 이 지금 대회 중 발생한 질서문란 행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규정에 열거된 질서문란 행위가 이런 거랍니다. 심판 판정 불복과 폭언이 있고요. 그다음에 폭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및 기물 파괴, 음주 소란 행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 등이라고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를 좀 조롱하는
조롱하고 일종의 혐오 발언을 했다. 이런 문제가 이런 쪽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상대를 조롱하거나 응원하는 데 있어서 혐오 발언을 했다는 부분은 지금 명시적으로 규정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징계위원회도 그것과 가장 유사한 경기 방해 이걸 지금 적용을 했다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너무 징계를 위해서 그 규정을 광범위하게 해석한 거 아니냐. 오히려 징계를 하려면은 명문에 근거해가지고서 나중에 법적이라든지 행정적인 어떤 논란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는 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오히려 지금 협회 측에서 좀 논란의 소지를 오히려 자초한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배제고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좀 과하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재심을 신청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구자령 변호사님, 오늘 사과하고 나서 여론의 추이를 이제 좀 지켜봤으니 이제 재심 신청이 이루어질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법원 단계에서는 그 규정의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정치적인 이런 고려 이외에. 근데 경기 방해는 앞에 이제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이 이제 열거가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등이라는 것도 거의 유사한 정도만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롱 발언이나 이런 게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규정의 해석상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 법 해석상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심 청구나 뭐 법적으로 가는 거를 선뜻하지 않겠다라는 배제고 입장은 광주제일고를 방문해서 이렇게 좀 도의적인 면을 보이고 서로 화해하는 걸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 용서하고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인 게 만약에 법원으로 갔을 때 이게 징계가 과도했다라고 해서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 뭐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서 뭐 이런 건 다 허용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게 아까 그 징계에서도 제가 비슷한 얘기 드렸던 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가 만약에 징계 사유 아니다라고 하면 뭐 그럼 비난 발언 앞으로 그냥 허용됐네? 뭐 이렇게 되는 거꾸로 가는 역작용이 나듯이 이것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정치권에서는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스케이트 왕따 주행 논란에 뭐 대통령까지 끼어들어서 오만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나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들어가는 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벌백계나 모범을 보인다는 게 아이들의 미래를 끊어가면서 지금 이때부터 확립하겠다 이게 아니라 예. 과거에 김어준, 유시민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 그때 일벌백계가 돼 있었으면 아이들도 이런 문제를 내 인생 끝나는 문제로서 맞닥뜨리지 않았을 것이다. 어른들이 정치인들이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였어야 할 문제인데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이제 니네들부터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거는 좀 모순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 중고교 선수들이 어떻게 응원을 하고 있었는지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가웃에 있는 선수들이 한 목소리로 조금 구호를 외쳐서 상대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막창을 얘기하고요. 강원도면은 뭐 감자 이런 식으로 각 지역 특산품을 언급하면서 상대 팀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성치훈 대변인님, 네. 이것도 이제 와서 들어보니까는 적절치는 않았다 싶어요. 강원도의 감자, 대구의 막창. 적절치는 않거든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이번에 저도 알았는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사실 이 고교 스포츠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저 조롱 뜻이 담긴 거거든요. 담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너네들 집 가는데 오래 걸리지 약간 이런 메시지가 담긴 거래요. 예. 그래서 왜 광주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너네 5시간 걸려서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을 하고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서로 그 현장에 왜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방관했는가, 방치했는가. 사실 저도 사회인 야구를 하거든요. 사회인 야구를 할 때도 상대팀에 대한 조롱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팀에 대한 응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고교 스포츠에서 오히려 이런 정신이 더 지켜져야 되는 고교 스포츠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조롱하고 막 멘탈을 흔들기 위한 응원이 허용되고 있는지가 이게 충격적이었던 것이거든요. 사실 그 우리가 고교 야구의 뭔가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 고교 야구로 가면요. 일본 고시엔에서는요. 상대방의 실책 때문에 출루를 하면 환호도 자제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실력으로 간다기보다는 상대방의 실책으로 인해서 간 거기 때문에 상대방 선수에 대한 존중을 뜻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이럴 때는 환호를 자제하라고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그게 몸에 배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고교야구에서는 뭡니까? 상대방의 실책을 뿐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지역이나 출신 때문에 이런 거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이 지금 허용됐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었고 이거를 방관한 어른들이 정말 크게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제가 그 더가웃에서 애들 얘기하는 거 네. 되게 조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포 가야지 이게.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 배제고 야구 선수나 그 응원하는 학생들이 그 정도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진상규명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 감독 또는 지도부가 이걸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어떻게 스포 가야지가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여러 명, 한두 명이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해가 안 가고 또 이제 하도 이제 뜨거우니까 제가 좀 약간 식힌다는 차원에서 70년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이 고기야구가 대한민국이 거의 국기 같았어요. 축제였다고요. 청룡기, 황금사자기, 봉황기 이런 게. 근데 언제부턴가 그동안 이제 프로야구가 좀 가라앉았, 프로야구 때 이제 고기야구 열기가 가라앉았는데 그 사이 저렇게 변질이 됐나? 대단히 아쉬워요. 그때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그땐 전혀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왜 더 시간이 흐르고 그래서 더 이 사회 의식도 진전되고 이래야 되는데 더 어떻게 퇴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야신으로 불리는 김성근 전 프로야구 감독은 이런 지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은 어른들의 잘못이다. 야구장이었다. 그런데 가르칠 지도자도 어른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신효섭 위원님, 네. 어른다운 한마디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네. 뭐 다른 패널들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현장에서 그 학생들이 그 발언을 할 때 과연 코치나 감독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뭐 최찬일 교수님께서는 혹시 부추인가니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야구협회의 이 징계도 굉장히 너무 서두른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그때 네. 당시에 도대체 그 더가웃과 더가웃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핀셋해서 그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 아까 우리 저 성추윤 패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김성근 감독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오랜 기간 야구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일본의 야구 문화를 잘 아시겠죠. 네. 아까 지금 성춘 패널도 얘기를 했지만 일본의 고교 야구는 정말 큰 인기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일본에서 고교 야구가 가장 부흥을 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 상대를 향한 야유와 조롱 이런 식의 구호는 절대로 할 수가 없고 또 학생들도 그런 걸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이 만약에 이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선수 같은 경우는 감독이 나서서 아주 강한 어조로 훈육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엄정한 그다음에 그런 질서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 있기 때문에 우리 고교 야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 고교 야구의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문화를 가서 좀 배운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초빙해서라도 한번 좀 배우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